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입되는 금괴 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재 파일 K가 금괴 밀수의 트라이앵글 루트를 현장 추적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부르는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만 강조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과수동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현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과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온 사람이 일본하는 사람한테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대량으로 선물 주고. 이거는 5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약간 애매하죠. 대우는 금괴처럼 해서 이제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금괴 수리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그냥 수리 정도씩 하거든요. 네. 그러면 8천만 원이 남아요. 이곳은 아시아의 물류허브 홍콩입니다. 과거부터 동서양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몇 년간 이 홍콩에 수상한 한국인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국제적인 금괴 밀수 조직이 일반인을 여행객을 가장한 금괴 운반책으로 둔갑시켜 밀거래를 이어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요. 국제적인 금괴 밀수 조직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금괴 밀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밀수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홍콩을 찾았습니다. 홍콩은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낮은 관세의 장벽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국제 밀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오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재진은 밀수 조직원이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나온다. 은색 여행 가방을 끌고 호텔 로비를 나서는 밀수 조직원을 포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밀수 조직원. 지금 취재진은 홍콩 시내에서 금괴를 사기 위해서 이동하는 금괴 밀수 조직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밀수 조직원이 택시에서 내려 고층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귀금속을 거래하는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빌딩. 건물 주변에는 특수수송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Because in this area is for the jewelry area. Jewelry area. Yeah. What, Jewelry what, trading. What jewelry trading? Yeah. For example, some gold and jewelry and pearl. 건물을 나온 밀수 조직원, 다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별다른 단속도 없이 홍콩 공항의 보안 검색을 통과한 조직원이 출국 심사를 기다립니다. 금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여행 가방의 움직임이 묵직합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밀수 조직원을 따라 같은 항공기에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밀수 조직원. 입국 심사대가 아닌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한 환승 통로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환승객들은 보안 검색을 한 번 더 거친 뒤 출국장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환승 통로 보안 검색대에서 자신의 차례가 오자 밀수 조직원이 여행 가방에서 묵직한 자루 하나를 꺼냅니다. 검색 엑스레이 화면에 수상한 검은 직사각형의 물체들이 잡힙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보안 요원들은 그냥 지켜볼 뿐 가방을 열어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복을 입은 공항경찰이 불시에 검문을 실시합니다. 검문 결과 밀수 조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금괴가 확인됩니다. 하나하나 흰 종이로 포장한 1kg 골드바가 모두 20개, 시가 10억 원이 넘습니다. 공항경찰은 금괴를 확인하긴 했지만 밀수 조직원을 그냥 보내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인천공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공항경찰대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5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저희도 여러 차례 그 수사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의 법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 파악 정도만 하고. 밀수 조직원은 어디로 갔을까? 금괴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출국장에 다시 들어선 밀수 조직원. 공항 출국장 4층 환승 편의시설에 있는 호텔에 숙박합니다. 더 이상의 추적은 어려워진 상황. 대신 취재진은 금괴 밀수에 깊게 관여했던 전직 조직원을 만나 자세한 금괴 운반 과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직원은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본으로 가는 운반조에게 넘긴다고 말합니다. 온 사람이 이거라는 사람한테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대량으로 건네주고 그 사람이 또 파우치에 담아서 하나하나 오늘은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호텔에서 잠깐 쉬고 내일 정도에 하자 이렇게 해서 다음날로 미룹니다. 근데 금괴 밀수는 조직원 1명과 실제 금괴를 나르는 역할을 하는 일반인 짐꾼 4-5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아줌마들 관광객들 모집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아줌마들한테 비행기 티켓 다 끊어주고 일본에서 노는 여행 경비를 다 줘요. 호텔비라든가 밥값, 온천비 그리고 따로 쓸 일당을 갖다가 한 50만 원 정도 줍니다. 전직 조직원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접선한 홍콩 운반책과 일본 운반책이 금괴를 은밀하게 주고받는 장소들을 취재진에게 안내해줬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기도실입니다. 죄송한데 잠깐 맡깁니다. 무슨 애들이 자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행 편하게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없고 인적이 드문 4층 환승 편의시설의 쉼터 역시 금괴 교환 장소로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왜 아시아의 다른 공항이 아니라 한국의 인천공항을 금괴 밀수의 중간 경로로 활용하는 걸까? 넓고 사각지대가 많고 홍콩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더 많이 검색합니다. 일본 세관에서 홍콩, 중국은 하도 이것저것 물건들이 많죠. 그 말고도 불법적인 마약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에서 판매하면 1kg 골드바 하나에 4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정식 일본 세관에 신고해서 8% 세금을 내고 갖고 들어가서 프리미엄만 먹어야 되는데 8%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럼 5천만 원에 8%면은 계산하면은 대략 400만 원 되죠. 한 번 할 때 한 20개 정도씩 하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이 남아요. 특히 일본의 소비세가 지난 2014년부터 점차 증가하면서 불법적인 금밀수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제가 봐서는 일본에서 최근에 소비세가 4%, 지금은 8%, 2019년 10월에 10%로 뭐 거기서 소비세라는 게 저희가 부가세가 비슷한 겁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10%의 차익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은 그런 유혹은 괜히 많지 않겠느냐. 금괴 밀수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밀수에 나서는 조직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에서 한국인 여성 4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명이 각자 배에 나눠 찬 주머니에 들어있던 물건은 1kg짜리 골드바 30개, 시가로 15억 원에 달하는 금괴를 몸에 두르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背後に密輸組織があるとみて捜査しています。 이 밀수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여성 이모 씨는 작년 여름부터 한국 조직의 지시를 받아 30여 차례 이상 금괴를 밀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무역업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괴가 인천공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지만 아무런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무역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해외를 자주 다니거든. 이거 개입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뭐 들랑달랑도를 하고 뭐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 1년간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이 17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전 1년간 적발된 8건에 비해 20배가 넘게 급증한 겁니다. 적발된 밀수범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인으로 추정됩니다. 금괴 밀수에 가담하는 일반인 짐꾼 역시 점점 대담하게 모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는 동생이 이제 페북 있잖아요, SNS. 그걸로 이제 뭐 돈 쉽게 벌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막 광고글을 올렸었어요. 법에 어긋나는 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후쿠오카 도착하면은 거기 근처에 이제 공항하고 이제 두 정거장 정도 거리에 있는 뭐 하카타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접선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금을 주면 이제 그 엔화로 받을 사람 엔화를 받고. 이러다 보니 운반 과정에서 금괴가 사라지는 이른바 배달 사고는 물론 납치 폭력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는 밀수 조직에서 일하다가 납치와 폭행을 당했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금괴 13개를 잊어버리고 제 동생이 아마 빼돌린 것 같다 해가지고 일본 뭐 저 시골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매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관세청은 문제의 금괴들이 보세구역, 즉 외국 물품을 거래하는 일종의 면세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냈을 때 이렇게 그 처벌 행위가 이렇게 승입이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는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환승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 그런 밀수입의 의도가 이제 보이는 경우에 그런 것은 이제 통보를 해서 상관이 통보를 해서 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공항과 한국인들이 밀수에 이용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크게 떨어지고 다른 범죄에도 이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여기에 이용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망신이죠.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추락시켜서 일본 관세청의 검열을 훨씬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한국인에 대한 피해로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금괴 밀수 골든 트라이앵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밀수 조직들이 활개치면서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이 밀수의 환승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